보통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혼자 이용하기 좋은 가성비가 좋은 호텔들을 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른 호텔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이용하기보다는 커플이 함께 이용해도 좋고 가족여행으로 이용해도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타야를 반문화와 유흥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몇몇 호텔들을 보면은 가족 단위가 즐기기 좋은 시설을 갖춘 곳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파타야에서 거품 파티, 폼 파티로 유명한 호텔이기도 해요. 바로 태국 파타야의 하드락 호텔입니다. 하드락 호텔은 4성급 호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4성급 호텔보다는 제 기준으로 보면 한 4.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성급이라고 해도 될 만큼 부대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서비스도 참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참 좋아요. 메인 도로라고 하는 파타야 비치로드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변을 걸으면서 유명한 쇼핑몰인 센트럴 페스티벌도 가깝게 갈 수가 있고 성태효를 타고 쭉 직진하다가 센트럴 페스티벌이나 워킹 스트리트에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파타야에서 두 번째 도로 그 사이성으로 나가서 빅시마트나 두 번째 도로의 그 펍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마사지 샵을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호텔이 파타야 비치로드부터 파타야 두 번째 도로까지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드락 호텔은 전 세계 76개국에 262개의 호텔, 카지노,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하드락 호텔은 4성급이라고는 하지만 규모로 보나 부대시설로 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머물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호텔의 그 하드락 카페도 이용해보고 싶고 또 멋진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대낮부터 칵테일이나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좀 늘어지고 싶었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파타야의 거리를 보면 얼마나 액티브합니까? 파타야는 호텔에서 늘어지기에는 주변에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사무이나 피피성 같은 데라면은 호텔에서 늘어지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혼자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호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이용했었습니다. 여기는 커플이나 가족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수영장이 정말 크고 워터 슬라이드도 있어요. 파타야의 일반적인 호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수영장이에요. 워터파크 분위기에 더 가까워서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자들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야 호텔들의 수영장을 가보면 사실 다들 조용해요. 그런데 여기는 가족여행자들로 보이는 가족들이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2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600평이 넘는 거예요. 수영장 크기만 600평이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하드락 호텔의 수영장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저녁에 풀파티가 열립니다. DJ가 나와서 큰 음악도 틀어놓고 조명도 쏘고 수영장에서는 거품을 가득 쏘면서 분위기를 살리는데요. 이 거품 파티가 정말 유명해요. 투숙객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투숙객이 아니라면 500바트의 입장료가 들어가요. 어린이는 400바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 호텔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76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거의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2011년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했고 매년 조금씩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세월을 느끼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빈티지한 락뮤직의 분위기를 살리는 곳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있는데 객실이 좀 작다는 거예요. 조금 작은 거는 아니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 호텔들이 좀 그런 디자인이 많던데 그래도 워낙 깔끔하고 부대시설들이 다양해서 크게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호텔 안에는 다양한 그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수영장이 너무 크고 하드락 카페도 있어요. 키즈클럽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호텔은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자들한테 정말 좋은 호텔 같아요. 키즈클럽은 오전 8시서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저녁에 6시에 문을 닫습니다. 3살부터 12살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수영장 옆에는 스파센터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스파센터가 있고 2층에는 휘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휘트니스 센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스파센터는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타야에 있으면은 보통 대여섯 배나 저렴한 길거리 마사지 샵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파타야에서 유명한 헬스랜드 같은 데 가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가끔은 그냥 너무 궁금해서 호텔 스파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샵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곳은 조식을 하는 식당인데요. 이 호텔 조식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행자들이 이 하드락 호텔의 조식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내부를 좀 촬영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카메라를 빼기가 좀 그래서 안 찍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다가 유럽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길래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촬영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호텔의 조식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로비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요. 이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면은 유명 뮤지션들이 사용했었던 기타나 의상들이 전시돼 있어요. 올드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익숙한 뮤지션의 그 사인이 담긴 악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울 거예요. 이 룸은 락 로열티 시뷰 룸이에요. 모든 객실은 시뷰하고 시티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하드락 호텔을 이용하게 되면은 10만원대 초반의 디럭스 룸을 선택하는 편인데요. 지금 영상의 로열티 룸은 디럭스 룸하고 객실 크기나 구성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디럭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10만원대 중후반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아고다 기준이고 보통은 한 20만원 초반까지도 올라갑니다. 객실 가격을 생각한다면 객실이 정말 작은데 32제곱미터니까 10평이 조금 안 되는 작은 룸이죠. 그런데 로열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층에 있기 때문이에요. 몇 층 더 높은 것 때문에 10만원대의 디럭스룸보다 몇만 원 더 비싼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굳이 돈을 좀 더 내고 바다 전망의 객실을 선택할 만큼의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평도 안 되는 객실을 20만원 정도에 이용할 마음이 별로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디럭스가 좋았습니다. 1박에 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은 5성급 호텔 그 두지타니 파타야의 원베드 스위트룸도 이용할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다시 로열티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침실을 보면은 싱글 베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더블 침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객실 색감이 정말 강렬합니다. 락 뮤직이 이 호텔의 모토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아니겠죠. 이게 아무래도 올드락이니까요. 락 음악을 좋아했었던 세대면은 딱 제 나이대 정도 세대인데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분위기를 빈티지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드락 카페의 호텔 버전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벽에는 유명 뮤지션들의 사진이 걸려져 있고 미니바 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고 기념품이 있어요. 물론 기념품은 유료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은 조명이 참 예쁜데요. 조금 어둡기는 한데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욕실도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사실 9평짜리 객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9평이라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복도는 굉장히 어두운 편이에요. 그런데 조명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음침하거나 칙칙하진 않고 분위기는 정말 참 좋아요. 아무리 오래된 호텔이라고 해도 유명한 호텔 체인이고 계속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호텔이라서 올드한 느낌은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이 호텔은 부대 시설도 참 많고 다양한데 뭐든 작아요. 그래서 객실도 참 작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객실은 락 로열티 시뷰룸이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객실은 같은 층에 같은 락 로열티 객실이지만 시티뷰예요. 객단가는 당연히 시뷰가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냥 저렴하게 시티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바다 전망이 정말 보고 싶다면은 파타야 로드 중간에 있는 힐튼 호텔 루프탑 바의 그 호라이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전망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시티뷰 객실이 저렴하다는 거 말고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티뷰는 발코니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쉬기도 좋지만 발코니 역시도 작아요. 이것도 작네요. 그리고 하드락 호텔은 전 객실이 금연입니다. 여기는 클럽 라운지입니다. 클럽 라운지는 락 로열티 이상의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락 로열티 객실이 숙박료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장점이 참 많은데요. 프라이빗 체크인, 체크아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객실이 여유가 있다면 얼리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객실이 여유가 있다면 2시 체크아웃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유 객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서비스예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매일 과일하고 음료가 제공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잘한 혜택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파타야는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일단 디럭스룸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외부 활동보다는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면 이런 서비스가 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객실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하드락 호텔의 객실은 모두 작은 편인데 여기는 방이 2개로 나뉘어져 있고 화장실도 2개라서 좀 더 여유롭게 이용하기가 좋아요. 특히 가족여행자들이 이용하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패밀리 스위트가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고다 기준으로 20만원대 초반이면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용할 방도 예쁘게 2층 침대로 꾸며져 있고 방하고 방 사이에는 거실이 하나가 있어요. 거실은 특별할 게 없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에요. 패밀리 스위트도 시뷰가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객실은 시티뷰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은 디럭스룸 1개 객실 정도의 크기예요. 침실이 꽤 큰 편이라서 욕실도 꽤 큰 편이고요.
하드락 호텔은 전체적으로 객실 느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블랙하고 화이트를 많이 썼고 곳곳에 채도가 높은 레드 색깔을 많이 써서 강한 느낌이 들어요. 이 호텔에 머문다면 가장 저렴한 썽태우가 좋은 이동수단이 될 거예요. 호텔 앞에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저렴하기도 합니다. 파타야에서 썽태우가 여러 코스가 있던데 저는 그 코스를 다 알지는 못하고요. 비치로드하고 두 번째 길을 뱅글뱅글 도는 그 코스만 주로 이용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배를 누르고 내리면 되고 내릴 때 1인당 10바트를 내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은 썽태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썽태우 그 금액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기사가 20바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런가 보다 하고 20바트를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운전기사가 제가 가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썽태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10바트일 겁니다. 잘 알아보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드락 호텔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모든 객실을 소개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푸켓으로 넘어가서 푸켓의 호텔들을 여행하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타야는 사실 바깥에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호텔들을 주로 가성비 있는 곳을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푸켓은 파타야보다는 좀 더 휴양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호텔들을 다니면서 간단하게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신혼여행이나 그런 기념일 여행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행지의 숙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